오늘은 매우 흥미롭고 실용적인 주제인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연락을 끊을 때 발생하는 일들과 친구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느끼게 해준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가 없다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혼자 살기로 결정을 내리고 사적인 관계를 과도하게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인 중 한 명은 친구를 만나도 결국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만 하게 되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정말로 그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특징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줄이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친구와의 연락을 끊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친구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타인과의 만남은 때때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피로감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여행을 떠난 후 자신을 재발견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여행을 다니며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고 말했습니다. 셋째, 관계에서의 가식적인 부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으면 행복이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구가 많을수록 갈등과 문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명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롭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잘 알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더욱 깊어지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은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친구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연일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는 설 명절을 맞아 자녀들과 손자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가족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길도 막힐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렴. 하지만 문이 닫히자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에 구멍이 나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애쓰지 말아야겠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다.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사랑과 관심이 오히려 아픔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이 60대 후반의 한 남성, 이름은 성호라고 하겠습니다. 성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며 많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자 친구들이 점점 연락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성호 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와서 나 좀 봐줄 수 있어? 그러나 친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호 씨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구나.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즐겼던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그리고 매일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성호 씨는 실용적인 조언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는 계획을 세우고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호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존재한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들었던 과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척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행복이 바로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할 것인가? 그는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빼앗고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연 3.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대화가 오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화의 주제가 자녀와 재산 자랑으로 바뀌면서 그녀는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남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며 음악을 듣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자기 관리 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그 대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소란이 사라진다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기쁘게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야만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인생의 방향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연사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여행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사진을 찍느라 바쁘고 대화는 자녀와 재산에 대한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실망하여 친구들을 잠시 떠나 바닷가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그는 그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매일 아침 혼자서 산책하며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활용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방 한쪽 구석에 명상할 공간을 마련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둘째,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나 하루 동안의 생각을 적어 내려가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명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곳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몇 개 유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여행을 떠난 후 자신을 재발견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연 후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엄마도 자신을 돌봐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쏟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을 돌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화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60대 중반 여성, 이름은 미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오랫동안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참석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친구의 하소연과 같은 삶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것에 비해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사에는 언급이 없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 점점 상처를 받아 기분이 상하며 우울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결국 상처만 받았구나.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행동들로 자신이 무시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고, 결국 모임에 가는 일도 연락을 하며 만나는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영 씨는 우연히 한 자기계발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회에서 강사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존중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미영 씨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미영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영 씨는 진정한 행복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친구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연 7 한 70대 초반의 어머니, 이름은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이님은 늘 손주들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자주 용돈을 주며 그들을 돌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과 그의 가족이 방문했을 때 손주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같은 음식만 해요? 그리고 왜 항상 똑같은 말을 하세요? 재미없고 지루해요. 라는 말에 정희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님은 자신이 이렇게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데도 왜 마음이 허전한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칭찬이나 사랑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희님은 손주들에게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도자기 수업에 등록하여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점토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희님은 도자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손주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기뻐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님의 이야기는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기쁨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관계와 행복에 대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불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만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